네, 안녕하세요. 예, 450페이지입니다. 채권강론 계약 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는 해제 파트에서 분명히 뜹니다. 예, 해제에서는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조문을 먼저 확인할게요. 543조 해제권. 해제권은 단독행위, 대표적인 형성권 중에 하나죠. 단독행위 형성권. 근데 해제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계약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법정 해제권에 관한 지문을 주로 배울 겁니다. 자, 볼게요. 조문. 이러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즉 대표적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이한 기본 지문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 기본 지문. 자, 해제권. 일단 개념은 설명드렸죠. 해제권은 유약에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없던 것으로 보죠. 무효화시키는 어떤 일방 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를 해제권. 해제권은 발생월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 당사자 간의 약정 거죠. 계약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한 약정 해제권과 법률 규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한 법정 해제권 두 가지가 있다. 자, 구별 개념은요. 해제 계약 체크하시고, 다른 말로 계약은 합의죠. 다른 말로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자주 출제돼요.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이 같은 해제를 계약으로 해제할 수 있죠. 이를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 합니다. 즉 당사자 합의로 뭐요? 계약을 소급해서 해소해서 원상 회복을 목적한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합의 해제는 자신들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 그 해제에서 제3자의 권리를 자기들의 합의로 당연히 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도 법정 해제와 동일하게 합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 판례가 인정합니다. 한번 질문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효과 중요 표시하시고, 합의 해제에 따른 효과는 뭐예요? 자신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 뭐예요? 적용 없어요. 합의 해제는 법정 해제와 달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그 이유로 하지 않죠. 그죠? 법정 해제는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법정 해제는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합의 해제는 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 적용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법정 해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법정 해제와 달리 채무 불이행을 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부분은 그냥 확인해 볼게요. 따라서 합의 해제의 효과는 자신들의 합의한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특약을 하거나 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정 해제와 달리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는 이 파트가 가장 많이 지문화됩니다. 자, 해제 조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거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도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도 있죠. 해제 조건이 되죠.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요, 자동적으로 법률행위가 장래를 향해서 실현되죠. 그죠? 장래를 향해서. 그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이 판례 오셔야 돼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수차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기로 약정했죠. 그 약정에서 만약 매수인이 그 약정일자의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치 못하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뭐예요? 당사에 특약이 있었죠. 그때 매수인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약정 사유가 발생했죠.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그 날짜에 매매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비슷한 판례가 덩달아 옵니다. 그 부분하고 모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볼게요. 2번 판례 갑니다. 매매에서 당사자 간에 이런 약정을 했어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뭐요? 잔대금을 지급치 못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금방 봤던 1번 판례하고 다르죠? 자,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당연히 내가 매수인이라면 최종 잔금 지급일 날 뭐요? 매도일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때까지는 잔금을 지급치 아니할 동시 이행 항배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그 약정기일이 뭐예요? 잔대금 약정기일에 매도인의 등기 이전이 없다면 뭐예요? 그때는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계약이 해제된다 볼 수 없다. 그죠? 그 차이점.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이 해제된 걸 볼 수가 없다. 그 점이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치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는 특약이 있는 게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2번 판례를 답으로 할 거예요. 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자, 해제권의 발생을 합니다.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인데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약정 해제권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저기지 뭐요? 약정 사유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다만 공통점이 뭐요? 약정 해제권도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따라서 그에 관해서는 뭐요? 543조 이하 법정 해제권이 단독행위 형성권인지 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정 해제권은 543조 이하 규정을 약정 해제권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런데 성질상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다만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죠, 그죠? 그래서 다 준용하더라도 뭐요? 이것은 준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뭐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551조는 약정 해제는 준용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약정 해제에서 출제되면 여기서 답을 구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 그다음 리언은 당연한 겁니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별개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권을 유보를 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양자는 별개입니다.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입니다. 법정 해제. 즉 법정 해제라면은 해제권이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말이죠. 그때 원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은 우리 시험 보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그 중에서 뭐야? 당연히 이행지체가 주로 시험에서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떠한 요건? 자, 볼게요. 원칙 544조 1항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즉 먼저요, 이행을 최고해야 되죠.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약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죠? 즉 상당 기간을 정하여 먼저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해요.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해제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A입니다.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한 의사를 표시한다. 그때는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따라서 미리 이행치한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45조입니다. 정기행위요. 이 부분도 사례 형태나 준사례 형태로 문제집에서 실려 있을 겁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일정 시일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처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을 정기행위한다, 그죠? 그래서 결혼 회복을 맞추었습니다. 양복점에서. 그럼 당연히 성질상 언제까지요? 결혼식 전에 도착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치 않는 상대방은 최고 필요 없죠, 그죠? 그때는 최고 필요 없이 바로 즉시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를 해야 되죠.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두 가지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는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원칙.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채권자가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죠?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는 최고 필요 없죠. 바로 해제할 수 있다. 판례로 갑니다. 자, 이 판례 어떻게 가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1번 판례, 1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 볼게요.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치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 당연히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 계약이 약속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빵 풀어져, 그죠? 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죠, 그죠? 자신의 반대 의무는 잔금 지급할 필요 없이 이행기일도 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미리 이행치한 의사를 명백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판례 갑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치한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죠. 그때는 금방 1번 판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예.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없던 걸 하기 전에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때는 매수인 쪽에서는 매도인에게 이행 최고 등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때는 최고나 자신의 채무행 제공 필요 없어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같이 설명을 했죠, 그죠? 네, 뒷부분입니다. 자, 문제집에서도 분명히 이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행 거절의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당사자일방은 뭐요? 최고 필요 없이 자신의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어 버렸어요. 그럼 뭐요? 어떤 의미요? 이행 거절이 있었다 없었다? 이행 거절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최고하고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 3번 판례로 갑니다. 자, 3번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 파트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판례를 보세요.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그때 마지막 잔금 지급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제공하면서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입니까? 충분히 매매가 완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협력이 없었죠. 그죠? 이를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를 한다. 그죠? 자,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의 현실을 제공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도인이 협력을 아니하므로 계약이 완성이 못 됐어요. 매매가 완성이 못 됐다. 근데 한 5일 후에 다시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잔금도 지급지 않고 등기 넘겨달라. 그때 내가 매도인이라면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있다. 그죠?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했다면 뭐야? 한 번의 과거의 이행 제공으로 상대방 뭐요? 수령지체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뭐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은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이 판례는 여기서보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이행 불능 갑니다. 두 번째 채무불행용이죠. 즉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본래 이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최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최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행기도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죠. 자신의 상대방의 의무 이행 제공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죠. 쌍무계약일지라도 자신의 반대 의무 이행 제공도 필요 없고 뭐요?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최고는 더욱더 필요 없죠. 바로 이행 불능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판례를 확인해 봅니다. 1번 판례는 각종 시험의 기본 지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행 불능. 지금 우리는 법정 해제를 배우고 있죠. 그죠? 법정 해제는 원인이 뭐예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익이죠. 따라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채권자가 해제하려면 뭐예요? 그 이행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위험의 부담 문제지 채무 불이익 문제가 아니죠.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하므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더라도 그죠? 되었더라도 그 이행 불능이 누구의 잘못이요? 채권자인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죠? 그때는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죠? 해지할 수 없다. 그럼 위험의 부담 문제지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제는 뭐예요?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체크할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지하려면 뭐예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은 해지할 수가 없다. 자, 앞부분은, 이 부분은 주된 채무가 뭐냐 정도의 어떤 부연 설명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불이행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한다. 그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한다. 자, 이제는 판례 내용 봤습니다. 해제권 행사로 갑니다.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그죠?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547조.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분성.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일인 경우 해제권은 저로부터 저는 모두에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쉽게 갑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요. 근데 해제권자는 한 명이다. 그죠? 그때 갑이 해제하려면 뭐요? 그 중에 한 명에게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동시에 할 필요 없죠. 최종적으로 저는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족합니다. 그래서 2항요. 전항의 경우에 해제의 권리가 1이 돼서 소멸한다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제권자 해제권은 소멸한다. 자, 볼게요. 그래서 B씨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더라 하더라도 뭐요? A에 대한 갑의 해제권이 소멸했다. 그럼 저는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죠. 그럼 두 명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는 이 사회에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한 명에게 해제권자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자에 대한 해제권자 해제권도 의미가 없죠. 그죠? 법적으로 소멸한다. 본문으로 갑니다. 해제권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따라서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인 해제권자에게 해제권만이 발생을 했다. 그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현실적으로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 되죠. 그죠? 자, 효과 발생 시기. 당연히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언제요? 상대방에 도달된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 때문에 부가 못 붙이죠. 조건 기한은 붙이지 못한다. 자, 확인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끝나요.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미 당사자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없던 게 되죠. 없던 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 기반을 이유한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뭐예요? 이미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없어져 버렸죠. 예.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책 사유 있는 상대방도 이제는 뭐예요? 계약이 없던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전히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예전 계약 내용을 이행을 청구해 오더라도 이미 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의 계약이 뭐예요? 해제로 이미
소멸됐음을 이유로 뭐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미 조문에서 봤기 때문에 조문 자체로 끝날 수 있으면 본문 안 보셔야 돼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로 뭐요? 전부터 저는 모두에 대해서. 따라서 저는 모두에 대해서 뭐야? 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다만 동시할 필요 없죠.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해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쌍방이 뭐야?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가 가지는 해제권이 그 중에 1인 해제권이 소멸했다, 그죠? 그럼 나머지 해제권자에게는 상대방이 해제 의사 표시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나머지 당사자에서 가지는 해제권자 해제권도 소멸한다. 이를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자, 효과를 갑니다. 해제권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된다, 그죠? 따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이 있었다.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근데 우리 법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뭐야? 원상회복 의무다, 그죠?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없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켜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제 이전에 뭐야?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죠.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조문 문제에서 이 항은 각종 시험에 다 한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해야겠죠, 부당이득으로. 그런데 당연히 돈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죠. 따라서 원금만 반환해서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이자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언제부터요?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죠.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기려면 틀려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49죠. 그래서 쌍방 모두가 뭐예요? 동시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 그죠? 그 다음 기본 질문입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그 이유로 하기 때문에 해제는 이항의 채무 불이행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해제와 별도로 기왕의 채무 불이행을 운행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정 해제에서만, 그죠? 따라서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551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죠? 자, 쭉 확인할게요. 따라서 해제권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죠?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물권법과 민법 총칙 소멸시효 파트에서,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뭐요?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요?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매도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다, 그죠? 그래서 187조, 그죠? 자, 그 다음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5년 1월 10일자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를 토대로 다시 전매가 있었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예를 들면 18년 1월 10일자에. 그런데 19년 1월 10일자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해제에 대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죠, 그죠? 자, 볼게요. 다만 해제로 인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 전에 체크할게요. 해제 의사표시 전에 뭐요? 해제된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의 지위를 구축한 제3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그죠. 이때 제3자 선악불문이죠 그죠. 선의자의 제한 문구 없습니다. 선악불문하고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 해제가 있기 전에 그 계약으로부터 뭐요? 어떤 법률상의 어떤 지위를 구축한 자는 해제에 의해서도 뭐요? 보호가 되죠 그죠.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이때 제3자의 범위 깊이 들어갑니다. 자, 요령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문을 볼게요. 이때 보호되는 제3자란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 매매 계약을 기초로 뭐요? 이를 토대로 새로운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 즉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자기가 전매에서 취득했죠, 그죠?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등기까지 격려했죠. 등기, 부동산 이름은 뭐야? 등기. 동사 이름은 인도받았죠. 이와 같이 안전하게 뭐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요 부분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 자들을 빼놓고는 뭐야? 다 보호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양도받았어요. 당연히 뭐야? 가별간의 채권 자체를 양도받았습니다. 그 채권은 뭐야? 계약이 해지된 채권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자 또는 뭐야? 그 채권 자체는 뭐야? 압류 전부한 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채권 자체를 압류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해제된 계약에서 뭐야? 그 계약이 없어지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경우죠. 채권 자체를 압류한 이런 자들은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 먼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고, 그죠? 이를 토대로 매수인으로부터 뭐요? 다시 매매를 통해서 전득한 자, 그죠? 또는 이자 앞으로 된 소유권을 기초로 뭐요? 저당권 등기를 한 자, 그죠? 또는 감유 등기를 한 자. 이런 자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 따라서 해지된 뭐야? 없어질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양수받은 자. 그 채권 자체를 뭐야? 압류한 자 이런 자들은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자 외우시면 돼요. 요자들. 자, 그 다음.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전임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도로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법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그죠?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특칙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부당이득은 선의자는 현존이익 범위죠. 그죠? 근데 특징이니까 뭐요? 현존이익 존재 여부 불문 그죠? 선악 불문하고 뭐요?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쉽게 갑니다. 당연히 뭐요? 원상회복이니까 물건을 받다 그죠?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 있으면은 원물 반환이 맞겠죠. 원물 반환을 원칙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을 할 수가 없죠. 그 물건이 멸실 등으로 뭐요? 원물 반환을 할 수 없을 때는 뭐요? 그때는 가액 반환이죠. 그때 기준으로 뭐요? 해제 당시의 가액입니다. 해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이라고 했죠. 금전을 반환할 때는 뭐요? 원금만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 이길라면 틀려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 자, 그 다음 판례. 1번 판례 단골이요. 체크할게요. 가실상계라는 제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뭐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뭐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때, 그죠? 채권자에게 가실,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으면 그 가실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원상회복은 뭐요? 계약이 없던 상태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의 경우 뭐요? 가실상계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가실상계 제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에 인용되는 제도일 뿐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는 뭐예요? 이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 쭉 볼게요. 따라서 뭐예요? 계약 해제련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권자가 뭐예요? 해제 후된 채무 불이행에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 등의 사유를 내시어 신의척 등을 이유로 뭐예요? 가실상계에 준하는 권리 내용의 제한은 계약 해제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해제를 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가실상계할 수 없답니다. 가실상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2번 판례 체크할게요. 어렵습니다. 해제가 아니에요. 무효 체크할게요. 무효.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돼요. 해제는 부당이득의 특징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근데 무효의 경우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요. 따라서 해제로 인해서 생기는 원상회복과 다르죠.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인 때에는 매도인은 뭐예요? 이미 매수일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따라서 그때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748조. 따라서 선이자는 뭐예요? 현존이익 범위에서. 악이자는 받은 이익이다 뭐예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따라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뭐예요? 548조 적용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뭐예요? 부당이득 이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3번 판례까지는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본문 갑니다. 기본 지문이요.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유한다. 그죠? 따라서 이항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 계약 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뭐요? 원상회복 의무 플러스 뭐요? 이항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까지 이행을 해야 되죠. 그죠? 채무자는. 자, 해제권의 소멸 손대지 마시고 당연히 뭐야? 해제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가 되는 거죠. 해제권자 해제권을 포기, 실효 등이 있으면 해제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는 특이한 소멸 사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552조 1항 갑니다.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한 바 없을 때는 뭐예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가 채용할 수 있다. 그때 뭐야?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553조입니다. 상적으로 보세요.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권자도 뭐야? 원상회복 의무를 같이 부담하죠. 근데 해제권자의 고의 가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야? 공평의 원칙상 해제권자 해제권을 소멸합니다. 자, 해지는 상대 개념이다. 그죠? 해지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당연히 원인도 두 가지. 그죠? 약정해지와 법정해지 두 가지가 있다. 예. 해지에서 출제가 되지 해지는 출제 안 돼요. 자, 해지권 행사 똑같죠? 상대방은 단독행위, 상대방은 의사표시로. 그래서 도달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죠. 처리하지 못하고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의라면 전원부터 전원 모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똑같습니다. 자, 효과. 그러면 해지하면 뭐요?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그죠. 그다음에 법정 해지는 이항의 채무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해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면 안 보셔야 돼요. 해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본문은 쭉 확인을 하시고 지금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23회 차 문제. 틀린 것은 해제권은 단독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해제하게 되면 뭐요?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죠. 청구권이니까 뭐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죠? 당연히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럼 당연히 해제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맞죠. 그죠? 해제권 행사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3번.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의 특질을 가진다. 그죠? 특징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뭐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겠죠.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하다 그랬죠. 4번. 합의해제입니다. 다른 말로 해제계약이죠. 합의해제의 경우는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므로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 효과는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죠. 네, 못한다. 약정해제도 똑같죠. 약정해제도 뭐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해제가는 543조 이하가 준용되지만 551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죠?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철입니다. 해제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제세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압류 다 등기죠. 압류, 이전 등기 다 등기죠. 등기, 인도 등으로서 뭐요? 물권적 효력을 취한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대항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만 이어달라고 그러죠. 뭐요? 해제된 기약으로 발생한 채권 자체를 양수받은 자. 그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그죠? 이런 자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나머지 자는 다 제3자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5번으로 오세요. 매일 문제 5번. 12차 문제요. 갑의 건물에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생겼다는 사유만으로 매수인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즉 매도인의 주된 의무가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죠. 근데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당연히 뭐야?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2번 주의하세요. 매도인 갑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그때 뭐야? 반대 당사자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해봐야 의미도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는 동시행관계는 잔대금을 제공할 필요 없죠. 이행기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갑의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서 계약을 해제한 을이 이미 계약이 해제되어 버렸어요. 이 판례도 법을 설명드렸죠. 계약은 이미 뭐요? 소급해서 소멸돼 버렸죠. 그때 을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도 이제는 뭐요? 계약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네, 정답 3번. 4번. 을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민법 총칙이요. 해제와 차고 취소는 별개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을은 차고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요. 갑이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뭐야?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계약은 소멸해 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소송을 취하더라도 뭐야? 해제 효력이
대산할 수가 없다, 그죠? 대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약은 소멸했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계약 강로 매매 이하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